행정사실무법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 22교시, 23교시, 24교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시간 안에 정리가 되는 건데 상당히 양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그래요. 비동사건 절차법과 관련되어 있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비동사건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민사소송과 비동사건에 대한 비교라든지 이런 걸 공부했다면 자 이제 후반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어떠한 비동사건에 있어서의 절차가 어떻게 개시가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이 됐다면 심리까지 가겠죠. 심리가 있다면은 그죠. 결정으로 가겠죠. 그럼 결정의 효력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또 정리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 외에도 그죠. 비용이 생기게 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동사건에 대한 결정이 억울하거나 그럴 경우에 상급 법원에다가 올리는 게 뭐죠? 항고. 그죠? 그럼 항고의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22교시, 23교시, 24교시에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양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한번 교환해 보면서 같이 한번 목차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22교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교시는 두 개에 대한 큰 챕터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비동사건 절차의 개시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절차의 진행이라고 하는 거로 이어졌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의 개시 부분은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절차는 세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첫 번째가 그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있고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각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만 요 검사의 청구는 단독으로 있진 않았죠. 검사의 청구는 신청사건하고 같이 연결되거나 직권사건과 연결되거나 신청, 직권, 검사 청구가 같이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절차의 개시 부분에서 세 가지가 있다 정도 체크해 두시고 지금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 해주시고 세 가지를 나눠서 신청인의 신청,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검사의 청구, 그리고 법원의 직권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었죠? 신청은 먼저 서면으로도 가능하지만 구두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신청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말로도 가능했다라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말할 때는 그냥 여기저기다 말하는 건 아니죠. 법원의 사무관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됐고 검사의 청구, 직권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건 절차의 진행은요. 약간 팁을 드리면 이거는 뭐랑 좀 구분하면 좋다? 얘는 그죠? 민사 소송하고 대비해서 나가면 좋다 하면 되겠죠. 민사 소송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 처분권주의였죠. 그래서 원고가 시작하게 만들어주죠. 시작과 끝을 그대에게 됐죠. 그리고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변론주의로 가고 변론주의를 다른 말로 대심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변론주의면서 예외적으로 예외적 직권 심리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공개주의를 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응시켜가지고 이제 비동사건이죠. 비동사건의 경우는 당연히 처분권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되고요. 직권주의라는 얘기는 어땠어요?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직권주의에 따라서 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얘는요. 직권심리가 처음부터 원칙이죠. 직권심리주의가 원칙이고요. 근데 직권심리를 다른 말로 직권탐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심리는 비공개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절차의 진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권주의가 원칙이다. 첫 번째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직권주의면서 절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중단은 아무래도 원고라든지 이런 이익 자체, 원고나 피고의 이익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비동사건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차의 중단이 무의미해지죠.
됐고 비공개주의 됐고요. 기일 알겠습니까? 기일은 두 가지가 있었죠. 신문 기일이 있었고 두 번째가 어떤 기일이었죠? 증거조사 기일이 있었죠. 그래서 신문 기일과 증거조사 기일 딱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이간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간이 도래됐을 경우에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되는 거 즉시항고 기간 같은 경우가 있었죠. 뒤에 것까지 연결시킨다면 확정효가 생기죠. 그죠?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내가 안 하고 있으면. 하지만 등기 기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 기간 자체를 놓쳤다 할지라도 효력은 생기죠. 불이익이 생길 뿐이다. 이게 바로 기간 얘기였었고 재판의 고지가 있었고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뭐죠? 그죠. 성격에 따라 다르죠. 상속되는 거라고 한다면 절차는 유지가 되지만 일진전독적인 것이다.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절차는 종료되겠죠. 진행은 끝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원칙은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삭죽기 형식으로 마무리할 것. 여기까지가 22교시 때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3교시 때 공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이제 심리, 그다음 재판의 방식, 효력, 그리고 절차의 비용 부담까지 이어졌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교시였습니다. 양이 너무 많았었죠. 4개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심리죠. 심리.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비선사건 절차가 개시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리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판결로 가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법원의 특징이죠. 그리고 심리에 맞춰서 결정으로도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비선사건 같은 경우는 심리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결정으로 가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이 심리 같은 경우는 비선사건은 심리는 비공개하죠. 그죠? 당연히 결정은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판결로 가는 민사소송은 심리도 공개하고 판결도 공개하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서론 보시고 자, 심리 방법이고요. 근데 심리는 임의적 심리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심리는 임의적 신문이 임의적이었죠. 그래서 이거 해봅시다. 심리 방법 임의적 신문이고요. 신문은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신문은 비공개죠. 심리 비공개. 두 가지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서의 작성도 기억나시죠? 증인이라든지 감정인의 신문은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밖의 신문은 그죠? 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검사의 의견 제수가 신문 참여도 있었고요. 자, 요거 두 가지.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 인정. 이거 왜 하죠? 요거 보세요.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실을 인정하는 거는요. 결국 이거를 통해서 결정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직권 심리주의죠. 그렇죠? 직권 심리주의를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는 직권 심리 중에서 탐지란 말을 썼었죠. 직권 탐지주의를 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땠어요?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자유로운 증명은 민사소송에서의 특징이죠. 민사소송은 다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가 필요하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처분이나 가등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집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절차가 이용될 수 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사실인정 방법 써주신 다음에 직권심리다. 직권탐지로 간다. 자료는 증명으로 자료가 사실인정이 되게 된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활용할 수 있다 정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선사건 절차의 재판의 방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재판의 방식으로 본다면은 종류가 있는데 종류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종국재판 정도 기억하시고 종국재판은 이거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이거 종국재판이라고 합니다. 1심 종국재판, 2심 종국재판, 3심 종국재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때요? 본안전 각 재판 안에 본안전은 어떻게 돼요? 각하하죠. 본안 올라가면은 기각하거나 인용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판의 방식 한번 볼까요? 자, 결정으로 합니다. 여기에 뭘 붙이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이유는 제시하는 거를 붙이지 않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결정으로 딱 해버리고 이유 제시는 붙이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요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결정서는 원본이 있고 이건 법원에서 갖고 있는 거고 정보는 누구한테 줘요? 신청인한테 주는 거고 등본은 뭐였어요? 복사본이죠. 등본은요, 정본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복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효력이 인정되고, 재판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고, 얘는 뭐죠?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거에 불과한 거고. 됐죠? 이 정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의 고지는 뭐죠? 재판의 고지는, 그죠? 얘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요지 가능 시설을 취하고 있죠. 당연히 신청인에 대해서, 그죠? 보내야 되겠죠. 결정서를 보내주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요지 가능 시설, 내가 뜯어보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재판의 효력 발생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재판의 효력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와봅시다. 자, 재판의 효력은 5가지가 있었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형성력이 있었어요. 형성력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되고. 자, 두 번째, 집행력은요. 집행력은 무의미하다고 했었죠. 인정이 안 되고요. 다만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느 경우에 있었었죠? 과태료 재판이거나 비용 재판의 경우였었죠. CF라고 해놓으시고 비용 재판 그리고 과태료 재판 같은 경우는 집행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 것들 싸우지 마. 더 이상 못 싸우는 힘. 불가쟁력. 자,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다만 CF 어느 경우에 인정이 돼요? 확정효가 있는 부분에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즉시항고의 경우에선 인정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싸우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못 싸우죠. 뭐. 나머지 2개. 자, 판결의 힘, 기판력 인정 안 되고, 자, 인용의 힘, 기속력 인정이 안 되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5가지 같이 묶어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형성력만 인정이 되고 집행력 인정 안 되고 불가증력 안 되고 기판력, 기속력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가 바로 재판의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의 비용 한번 볼까요? 들어가는 돈은 뭐가 있느냐? 이게 되는 것인데 절차의 비용은 2가지가 있죠. 절차 비용이 있고 고지 비용이 있고 됐죠? 이게 바로 의미로 이어지시고요. 자, 누가 부담하죠? 당연히 신청인이 부담하는 거죠. 신청인 부담의 원칙인 것이고 다만 검사에 청구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한 경우에서는 국고 부담의 원칙으로 가게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그대로 가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공동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눠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 가지고 뭐 탐지나 사실조사 비용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서는 채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국고 채당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정도로 부담자 한번 체크하면 되겠죠. 됐죠? 자, 23교시가 상당히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4교시 항고로 한번 끝내버리도록 합시다. 자, 항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경우에 제기가 되는 걸 항고라고 한다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항고는 상소제도의 종류에 해당하죠. 상소제도. 그중에 상소제도는 판결에 대해서가 있고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 상고 이렇게 가지만 얘는 뭐다? 결정은 항고, 재항고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고의 종류 부분에서 요 항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상항고라는 것이 있다. 통상항고를 보통항고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통상항고, 이게 보통항고가 있고 그리고 즉시항고가 있죠. 항고 기간을 두고 있는 즉시항고가 있다 이렇게 두시고, 그래서 항고의 종류에는 통상항고가 있고 즉시항고가 있고 또 재항고가 있고 또 요 그냥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요거 외에 특별항고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이게 종류에 해당하죠. 통상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그리고 특별항고가 있더라. 항고권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가 제기하는 것이고, 항고의 방식은 항고장을 뭐 제출해야 되겠죠. 또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고 제기 효력은 뭘까요? 자, 요거 2가지. 첫 번째, 확정 차단효 꼭 기억하세요. 확정 차단효가 있느냐.
요거는 꼭 언급해 줘야 돼요. 어느 경우에 인정돼요? 확정 차단료는 즉시 항고에서만 인정됩니다. 알겠죠? 자, 어디서 인정이 안 되죠? 통상항고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통상항고는 확정료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보통항고에서는 안 됩니다. 즉시항고. 통상항고가 보통항고예요.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집행정지예요, 부정지예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항고의 취하라고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20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2심 되게 되죠. 그래서 원심법원에서 제출하게 되면 2심하게 되는데, 다만 원심법원에서 딱 들어보니까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뭐 할 수 있다? 경정할 수도 있었죠. 경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제도의 고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원심법원은 두 가지가 가능한 거네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본 다음에 경정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제도의 고안이라고 하고요. 그죠? 아니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아니면 당연히 어디로 해야 돼요? 당연히 송부해야 되겠죠. 어디로요? 항고법원으로 송부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경정하거나 송부다. 이제 이게 송부가 돼야지만 이제 항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항고법원의 처리. 항고법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본안 전이면 또 이것도 각하가 되거나 본안이면은 기각이 되거나 인용이 된다. 그 형식은 그대로 가고요. 결정인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결정을 하되 뭘 붙여요? 여기는 이유를 붙이죠. 이유 제시가 들어갑니다. 여기랑 차이죠. 여기서는 보시면 이게 지워졌군요. 앞쪽이었었죠. 그죠? 앞에서는 이유 제시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결정에다가 이유 제시를 꼭 붙인다라는 점까지 기억할 것. 요거 정도 두 가지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불이익 변경 금지가 하나 있었죠. 요것도 한번 정리할게요. 불이익 변경 금지는 적용되지 않죠. 그렇지만 과태료 재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죠. 과태료 재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4교시 비돈사건 절차법의 항고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6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목차들을 정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저인망식으로 그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뭐 과태료 재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 재판의 문제, 그런 거는 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 얘기한 것 자체가 워낙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후에 이제 문제에서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면은 비돈사건 절차법은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19시부터 시작했었던 24교시까지 6번에 걸쳐 시작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목차 잘 보시도록 하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이쪽은. 왜냐하면은 이런 절차적인 거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돼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암기, 후 이해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거 위주로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25교시 이제 행정사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